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아, 두 번째 키워드 알려줘. 두 번째 키워드는 폐배터리입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빅뱅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이후에 버려지는 배터리가 이제 폐배터리 아니겠습니까? 네. 폐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 쓰고 나면 진짜 어떻게 하냐는 거야, 이거. 난 이거 되게 궁금해요. 자, 배터리 원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활용 측면이 크다고 봐야 될까요? 어때요? 네, 일단은 재활용 측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재사용 측면이 있는데 네. 일단 재활용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공급망들의 병목 현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니켈이라든가 망간, 코발트 같은 것들 이런 광물들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2차 전지 모듈에서 이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가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30%는 이제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이 되는 거고 2차 전지를 만드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안정적으로 이 수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안정적으로 이 가격을 받아서 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거기서 이제 2차 전지 소재들을 다시 추출하고 요걸로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을 좀 받는 이런 식의 이제 재활용이 좀 각광을 받고 있고 네. 또 그리고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폐기물이다 보니까 그렇죠. 전기차하면 친환경인데 네. 이 친환경에서 약간 좀 멀어지잖아요. 그러다 그걸 보니까 버리면 다 이제 환경 오염이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네. 뭔가 좀 친환경적인 이미지도 갖게 되고 네. 또 이게 ESG 경영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폐배터리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SG 얘기하셨거든요. 요거는 이제 똑똑한 주식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주식아, ESG 너 알지? ESG는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의 약자입니다. 자,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이제 10년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수명이 다한 배터리는 몇 % 정도까지 재활용이 가능할까요? 명확하게 나온 네. 데이터들은 없어요. 왜냐면 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폐배터리 시장이기 때문에 네. 네, 선두주자는 또 여기서 테슬라더라고요. 네. 이번에 테슬라 임팩트 리포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살펴본 자료에 보면은 네. 92%까지 재활용을 성공을 했다. 50만 톤 정도. 진짜요? 네. 생각보다 잘 나왔다. 그러네. 게 가장 주요 포인트고 그다음에 앞으로 폐배터리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희귀 광물 자원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니켈, 코발트, 망간 한정된 자원입니다. 한정된 자원. 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네. 코발트 사용하는 기업을 되게 꺼려하는 게 뭐냐면은 네. 코발트가 콩고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코발트 채취를 네. 어린 아이들이? 애들이 해요. 그래서 약간 노동력 착취다. 착취네. 네, 네. 이게 그래서 ESG와 완전 상반된 그런 게 그러네, 있기 때문에 그러네. 그래서 이제 코발트 함량을 줄이고 뭐 니켈 쪽을 하이니켈을 쓰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폐배터리 시장은 이런 희귀광물들을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럼 폐배터리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전망을 따진다고 하면 2040년에 한 87조 원 규모의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리사이클에 6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원재료인 니켈을 다시 이제 공급받기로 했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에서 이제 분사된 SK 온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0년에 세계 최초로 이 폐배터리에서 수산화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를 상용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폐배터리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해서 뭔가 좀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가지려고 하고 있고 또 이외에도 뭐 포스코라던가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영풍 같은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본격화된 것이 최근이기 때문에 폐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은 기다려야만 본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 투자 시점은 그렇다면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2020년부터 이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급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이렇게 폐배터리가 많은 상황은 아니에요. 적어도 2025년 정도는 돼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폐배터리가 나올 테니까는 그렇죠. 일단은 2025년을 전후로 해서 좀 시장이 개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만약에 말씀을 좀 한다고 하면은 성일 하이텍이라는 회사가 폐배터리 재활용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국내 1위 업체거든요. 7월 달에 상장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기업이
상장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회사 좀 주목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좀 시기상조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뭐 좀 주의 깊게 5년 정도, 그러니까 2025년이니까 3년 정도네요. 네네. 3년 정도 후를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켜봐라. 준비해 가라. 준비를 해라. 네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전문가의 생각은 어떤가요? 폐배터리 순환하고 있는 업체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폐배터리만 재활용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거에 딸려오는 사업들도 또 있잖아요. 네, 이 그렇죠. 폐배터리를 어떻게 분해를 그렇죠. 하는 또 네, 기업이 분해 있을 기술이라든지 테고, 네. 뭐 그 추출 기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뉘니까. 이 네. 그 광물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분해를 하는지 이런 다 분리하는 사업들이 기술. 있을 텐데 네. 비상장 기업들 네, 중에서는 네. 성일하이텍이 아까 김 대표님 네, 말씀하신 성일하이텍이 얘기했어요. 있고 네, 네. 상장사 중에서는 네. 영화테크랑 뭐 파워로직스 네. 이런 기업들이 좀 앞으로 폐배터리에서 속도를 낸다라고 네. 하면은 주목을 좀 해야 될 수 있겠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ESG 펀드들이 있거든요. 오. 네, ESG 펀드들이 점차 금액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VC들, 벤처 캐피탈들이나 네, 아니면은 네, 네. 이런 펀드들은 네. 사실 먼 미래를 봅니다. 그렇죠. 되게 엄청 먼 미래를 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걸고 하지만 이런 펀드들이 하나둘씩 있다 보면은 예. 이 사업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재무적인 건전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한 전문가님. 네. 김 대표님도 긍정적이에요. 다만 신중해라라는 얘기죠. 네,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레벨업 종목을 좀 주목을 해야 레벨업 종목을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아, 또 레벨업주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두 번째 레벨업주 한용희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소개가 되려는 순간입니다. 지난번에 K엔터 레벨업주가 오늘 기준으로 22% 정도의 수익률을 돌파했기 때문에 고위그룹은 지금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걸그룹은 미래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아마 1000만 장이 넘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내가 그래도 이쪽은 좀 관심이 있는. 자,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일주일 만에 22% 수익률이라면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단기 수익 가능한 종목인가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2차 전지가 지금 주목을 정말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순환이 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체가 유독 오른쪽 귀보다 왼쪽 귀가 더 커졌습니다. 자, 레벨업주 뭡니까? 너무 궁금하다. 자, 오늘의 레벨업주를 그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네. 얘기해 주시죠.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는 플라스틱 사출 판매 기업입니다. 이게. 예. 쿠팡이나 아니면은 풀필먼트 서비스, 예. 그러니까 대형 공장들 같은 데 가면은 밑에 파레트가 플라스틱 파레트. 네. 물건 올려놓기 전에 밑에 네. 까는 거. 그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래요? 연 생산량이 이제 2만 톤. 2만 톤. 상당히 좀 많이. 그러네. 그래서 이 본업이 잘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건전성이 하나 튼튼하네. 있다. 네, 튼튼하다.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020년 대비해서 2021년도에 네. 2배 이상 성장을 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총을 그러면은 되게 높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하는 일에 비해서 네. 눈에 띄지 않았네. 그렇죠. 네. 아직 숨어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이 기업은 원래 본인이 하는 본업 외에 네. 지금 말씀하신 이 분야로 신사업을 그렇죠. 만들어서 지금 나가려고 네. 하는 거예요? 네. 오. 근데 이게 이익이 안 나는 상태에서 신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자본금이 딸리죠. 네, 적자 리스크라는 게 있거든요. 허덕허덕하죠. 네, 어. 적자가 2배로 늘어나냐, 3배로 그렇죠, 늘어나냐 이런 그렇죠. 리스크가 있는데 그렇죠. 이 기업은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그 미래 성장성이 있는 사업을 뛰어들더라도 네.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다. 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는 말이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돈 잘 벌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생뚱맞은 쪽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 네. 이게 과연 성공할까? 여기에 대한 약간의 그 의구심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그거 지금 투자를 지금 막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예전부터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막?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폐배터리 자체가 얼마 안 된 시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네. 예전에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분야가 일단 그러네. 네. 예. 남들이 하고 있는데 하면은 뒤늦게 출발했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네요. 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PSR이 한 배가 안 되고 네.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네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계좌를 업그레이드 해줄 한용희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렙 박주식을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늘 강조해드리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의 비웃음을 경외감으로 바꿔놓은 전기차 1위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는 하나의 옵션. 실패를 겪지 않는다면 충분히 혁신적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주식 투자에 실패했다고 좌절하기보다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계좌의 혁신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만렙 박주식이 응원하고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박주식은 다음 주에 더 핫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레벨업 성투!